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실시한 PAI 성격평가 질문지 단축형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적인 특징과 심리적인 불편감 또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성격적 특징들은 상당히 민감한 요소들을 포함하므로 검사 결과에 대해 혼자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문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한 자신의 성격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검사는 4개의 타당성 척도와 11개의 임상 척도, 5개의 치료 고려 척도, 2개의 대인관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검사 결과표를 함께 살펴볼까요? 검사 결과표는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 척도, 전체 척도 프로파일, 척도별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표의 뒷면에는 본 검사의 특징에 대한 안내와 전체 척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먼저 이 검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당성 척도 점수를 살펴본 후 개별적인 척도별 점수를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척도들의 점수는 개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관련 있는 영역의 점수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타당성 척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당성 척도는 여러분이 검사를 할 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비일관성 척도는 내용이 유사한 문항상에 동일하게 응답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입니다. 저빈도 척도는 무선 반응 또는 부주의한 응답 등 문항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입니다. 부정적 인상 척도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입니다. 긍정적 인상 척도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입니다. 만약 4가지 타당성 척도 점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기준 점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검사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일관성 척도의 경우 64점 이상, 저빈도 척도의 경우 61점 이상, 부정적 인상 척도의 경우 65점 이상, 긍정적 인상 척도의 경우 58점 이상일 때 다른 임상 척도 해석에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 척도별 T점수를 이해하기 쉽게 꺾은 선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 아래에는 각 척도별 점수에 대한 원점수, T점수, 백분위를 제공합니다. 원점수는 각 척도별 문항에 대해 여러분이 실제로 응답한 점수의 합입니다. T점수는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 편차 10인 표준 점수로 변환한 값입니다. 평균인 50점보다 자신의 점수가 높을 경우 비슷한 또래의 평균보다 본인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분위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주는 값으로 전체 집단을 100으로 보았을 때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신체적 호소 척도 백분위 점수를 70이라 한다면 신체적 호소 척도에서 홍길동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69명이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3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척도별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척도별 해석은 앞서 살펴본 타당성 척도와 함께 임상 척도와 치료 고려 척도, 대인관계 척도에 대한 여러분의 T점수와 그에 따른 수준 및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타당성 척도의 경우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4개의 척도 중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나온 척도가 하나라도 있다면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척도는 여러분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성격적 특징 또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임상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척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호소 척도는 신체 기능과 건강 문제에 대한 호소나 걱정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두통과 같은 사소한 신체적 불편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부터 마비와 같은 중요한 신체 기능의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신체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낙천적이며 행동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신경계, 소화기계, 근육계통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체적 불편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며 피로감을 느끼고 신체적으로 허약할 수 있습니다. 불안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걱정이 많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불안의 여러 특징을 나타내는 반복되는 걱정, 주관적 염려, 긴장과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적 징후와 같은 매우 다양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불안 증상을 거의 경험하지 않거나 경험하더라도 자신이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크게 위축되어 있고 사소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 관련 장애 척도는 공포증, 강박적 사고와 행동, 개인에게 심각한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외상적 스트레스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불안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불편감을 크게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매우 심한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거나 반복적인 사고 혹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 척도는 우울 증상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측정합니다. 회의주의, 부정적 기대, 주관적 불행감과 무감동, 기력 상실, 수면과 식욕의 변화와 같은 신체적 징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사회적으로 위축 또는 철수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대부분 기력이 없고 흥미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부족합니다. 조증 척도는 조증 또는 경조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로 들떠있는 기분이나 과대적 사고, 지나친 활동 수준의 증가, 초조성, 참을성 부족 등을 포함합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조증 또는 경조증적 특징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상 척도는 편집증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성격적 특징을 측정합니다.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경계하고 악의를 품는 경향,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찾아내려는 경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방적이고 관대합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혹하고 원한을 품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현병 척도는 정신병적 경험, 사회적 위축 및 사고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현병 척도의 점수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상인이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기이한 신념과 지각, 사회적 능력의 부족이나 사회적 즐거움의 상실, 주의력과 집중력의 장애 및 사고 과정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승할 수 있으므로 점수가 높다고 해도 결과를 단정 짓지 말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주의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정신적 혼란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되어 있거나 회피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판단력과 현실 검증력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경계선적 특징 척도는
심각한 성격 장애와 관련 있는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화를 참거나 다스리기 어려움, 정체감과 자기가치에 대한 혼란, 충동적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항상 적대적이고 화를 잘 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끼며 충동적이고 매우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사회적 특징 척도는 사회 질서를 어기거나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 자기중심성, 공감과 성실성의 부족 등 반사회적 성격 특징 및 행동 특징을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따뜻하고 공감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비교적 자신의 충동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신뢰롭지 못하고 무책임하며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취가 불가능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냉정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문제 척도는 술에 의존해 있는 상태 또는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습적인 음주나 이에 따른 심각한 결과, 통제력 상실 및 음주에 대한 갈망 등 다양한 음주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시기는 하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금주할 생각이 없거나 금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보통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음주를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약물 문제 척도는 약물의 사용, 남용 및 의존과 관련된 행동과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약물 사용에 관련된 문제와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약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약물에 대한 갈망을 통제할 능력이 거의 없으며 약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학업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고려 척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고려 척도에 해당하는 공격성 척도, 자살관념 척도, 스트레스 척도, 비지지 척도, 치료 거부 척도는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볼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공격성 척도는 공격성과 분노 통제 또는 분노 관리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적 태도,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매우 낮음일 경우 매우 유순하고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기분이 상하고 좌절감이 있을 경우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살관념 척도는 자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죽음, 자살에 대한 생각과 자살 시도 또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느끼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척도는 현재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일상생활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평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은 무능하고 의존적이라고 느끼고 있고 고통을 주는 주변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지지 척도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측정하는 척도로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성격과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낮음일 경우 가족 및 친구들과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 거부 척도는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측정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려는 의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 자신의 문제에 대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매우 낮음일 경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한 심리적 불편감이 있으며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고통이 즉각적으로 경감될 것이라는 비현실적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우 높음일 경우 어떠한 개인적 문제도 인정하지 않고 변화의 필요성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척도를 살펴볼까요? 대인관계 척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인 지배성과 온정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매우 낮을 때도 의미가 있으므로 다른 관련 있는 척도의 점수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배성 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 통제적이거나 순종적 혹은 자율적인 정도를 측정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주장이 강하거나 지시적인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매우 낮음일 경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높음일 경우 지배적이고 자신의 계획과 기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매우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오만하며 독재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온정성 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여와 지지, 공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대인관계에서의 사교적이고 동정적인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수준이 매우 낮음일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으며 냉담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높음일 경우 타인을 수용하려는 특성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여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도별 해석에는 여러분의 점수에 따른 해석이 나와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신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AI 성격평가 질문지 단축형 검사의 결과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이 검사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 감정적 특징과 문제시되는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므로 위에서 소개한 척도들의 점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해당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척도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섣불리 결과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심리 상태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길 원하신다면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검사에 대한 해석 정보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PDF 검사 결과표, 검사 결과 해석 동영상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